애기지? 귀여워. 족발은 역시 기본 족발과 불족발 반반이 국룰이죠. 쌈을 하나 싸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얄밉다. 맛있어. 12월 말이면 어차피 마취하기 전에 마취전 검사를 다시 하기 때문에 마취 부담에 대해서는 마취전 검사, 보통 마취전 검사라고 하면 엑스레이 체크, 이제 여러 가지 혈액 검사, 필요하다면 심장에 대한 기능 평가까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뭐 마취 진행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전발치를 했는데 송곳니 끝이 부러졌다라고 하면 또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전발치? 이를 다 뽑았는데 송곳니가 왜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아래 송곳니를 제외한 나머지 치아를 전부 뽑는 경우에 전발치를 한다라고 보통 이제 편의상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송곳니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곳니 끝이 부러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안에 치수라는 부분이 노출이 되면 신경 쪽 그리고 혈관 지나가는 이쪽 부분이 감염이 되고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지금 옆에서는 열심히 애기 씨가 족발을 뺏어 먹으려고 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족발 회수하고요. 그런 경우라면 마취를 하고 사람처럼 신경치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신경치료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 발치 옵션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네. 애기 씨 일로 가세요. 그린이즈 하나 더 줄까? 애기 씨 괜히 기지개 펴면서 시간 끌지 말고 여기 앉아 빨리. 앉으세요. 털공을 물고 두리번거리면서 애용애용 구슬프게 울대요. 다른 때는 안 그러네요. 털공이 있을 때만. 이제 이게 털공 가지고 놀 때 고양이들이 약간 흥분하고 노는 애들이 있고 되게 그걸 좋아하고 물어뜯으려고 하고 저희 이제 애기 씨도 그렇거든요. 기본적으로 익숙한 냄새도 나고 자기 페로몬도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대신 털공을 너무 많이 뜯어 먹어서 나중에 헤어볼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는 거는 괜찮은 거죠? 괜찮습니다. 애기 씨. 자꾸 너 기지개 펴서 시간 끌지 마. 앉아. 습식 자체를 끊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이 습식 자체를 끊는 거는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습식 위주로 더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건식 위주로 더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요. 대신에 어느 정도의 배고픔이 남아있고 보호자분이 깨작거리면서 먹어도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너 건식 이렇게 안 먹을래? 에이 모르겠다. 습식 먹으라 하고 까서 주지 않는 이상 깨작거리면서 결국은 먹어요. 근데 그걸 못 참는 보호자. 어떡하지? 오늘 저녁에 굶어가지고 지방간이 오면 어떡하지? 다 내 책임인데? 이렇게 걱정을 하기 시작해서 에라 모르겠다. 딱 까서 대령하는 순간 이 친구는 아하 내가 깨작거리면 이놈의 집사는 나한테 바로 조공으로 캔을 까서 바치는구나. 이놈의 집사. 알았어. I got it. 실컷 부려먹기 시작을 합니다. 습식 끊으실 필요 없고 습식량을 지금 만약에 한 캔을 줬다. 절반만 주시고요. 절반 줬다. 그러면 4분의 1만 주시면서 배고픔을 유지한 다음에 먹지 않으면 주지 않고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애기씨. 여기야 여기. 애기씨. 애기씨 오늘 되게 평소 같지 않네. 3마리 집사인데요. 다 같이 사냥놀이 할 때 둘째만 항상 못 논대요. 첫째랑 막내가 안 놀 때만 잠깐 놀고 둘째만 배제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 다른 아이들보다 좀 소심한 성격의 고양이일 확률이 높고요. 다른 아이들 격리를 해놓으면 신경 쓰여 하면서 잘 안 노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격리되는 아이들은 다른 방으로 격리를 시키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으로 격리를 시키실 때 문을 긁거나 울부짖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신경이 쓰여서 밖에 있는 친구가 잘 못 놀아요. 그래서 격리된 공간에 있는 친구들도 먹이 퍼즐이나 간식 같은 걸 그 방에 여기저기 숨겨놔서 그 시간 동안 바깥 상황에 신경 쓰지 않고 할 일을 주셔야 됩니다. 그냥 가둬놓으면 안 되고. 그럼 문 긁고
울고 막 이러니까 못 놀던 아이들이 계속해서 못 노는 거라서 신경 써주시면 훨씬 더 지금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애기가 밥도 잘 먹고 하는데 너무 말라서 걱정입니다. 괜찮은 걸까요?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두 가지만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인데 잘 먹는데 살이 안 찐다. 내 안에 나의 영양소를 뺏어 먹는 다른 아이가 있는 건 아닐까? 기생충. 뱃속에 혹시 기충이 있다고 하면 진짜 잘 먹는데 애가 진짜 살이 안 찌고 배가 빵빵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충만 잘한다면 이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생각보다 내가 사료 주는 양을 조금 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에너지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사료 급여량이 부족하진 않은지 또는 내가 기생충, 구충을 마무리하지 못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료가 애기밥 못 먹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왜 없다고 할까요? 있다고. 맛있나? 애기밥이? 애기밥 엄청 맛있어요. 사람으로 치면 되게 고칼로리에 지방 함량 뭐 이런 거 높고요. 왜냐면 성장기니까.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보호자분이 사료 급여 후에 심판을 본다. 정확하게 밥 먹는 자리를 분리해서 이 친구 저 친구 먹는 걸 관리하거나 아니면은 자동 급식기, 그러니까 개체별 급식기가 있어요. 그 고양이가 가야만 열리는 급식기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아이들을 각각 급식기에 등록을 해서 그 친구가 자기 밥그릇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 요건을 먼저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아이가 소변 실수를 했던 자리는 냄새를 다 지우셔야 되고요. 또 냄새 지우는 데는 일반 페브리즈 같은 방향제를 썼을 때 냄새를 덮을 뿐이지 없애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효소 탈취제, 실수한 자리들에 대해서 냄새를 없애주시고, 카펫이 너무 이미 오염이 됐다 그러면 카펫 깔이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화장실이 너무 작거나 자주 치워주지 않고 있다거나 위치가 마음에 안 들 수 있거나 또는 개수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 한번 개선을 해보시고 나서 아이의 반응을 보시는 게 화장실 실수가 있을 때 기본 접근입니다. 당일에는 4시간 동안 울지도 않고 누워만 있더니 그 이후 아련 모드네요. 이 아이도 본인의 운명을 아는 걸까요? 모를 거예요.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자기 땅콩이 어디로, 그 많던 땅콩은 어디로 다 갔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없고요. 보호자분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고양이를 대하는 어떤 태도, 뉘앙스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또는 보호자분께서 감정이입을 너무 해서 고양이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원래 자는 시간인데 왜 얘가 자꾸 잠만 자지? 원래 항상 창밖 보는 시간인데 제가 이렇게 아련하게 창밖을 보고 있지? 같은 모습을 보고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00분이 계시잖아요. 네, 1510분. 네. 한번 엄청난 분들이셔. 왜요? 스리생 하는 시간이에요. 와! 어떻게 우리 죄송합니다. 오늘 슬기로운 의사생활 하는 날인 줄 모르고 감히 스르생 하는 시간에 아무 생각이 없었네요. 우와, 스리생 포기하고 보고 있어요. 스리생보단 양양이들이 더 소중해. 네, 스르생 넷플릭스에서 다시 보기 바로 뜨더라고요. 네. 항상 프로그램 챙겨보면서 궁금했어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를 어렸을 때 그냥 외출냥이로 기르는 습관화가 돼 있고 문화인데,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행동학자들의 의견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집 앞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아이들이 죽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특히 1살 미만인 경우 사망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바깥 생활에 대해서 잘 익숙지 않기 때문에 낯선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고 죽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라면 외출보다는 집에서 환경 풍부화랑 충분한 사냥놀이, 그 다음에 먹이 퍼즐 활용하시면서 집 안 공간을 조금 더 루틴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이의 생존 기간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해볼 수 있는 노력을 한번 다 해보자고요. 사모님 애기씨는 뭐 하시나요? 그루밍 중. 저기 애기씨 보이고요. 사모님은 네, 보이십니까? 다음에 이렇게 들고 방송을 해야겠다. 팔에 쥐나. 지금부터 제한급식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아침 저녁밖에 밥을 주는 시간이 좀 애매하다라고 하시면 자동급식기 활용하시는 거는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원하는 횟수에 나눠서 정해진 그람수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케어가 가능하고요. 하루 먹는 아이 기본 평균량만 정해서 80%만 아침에 주고 나가시면 되잖아요. 그럼 돌아왔을 때
나머지 그 20%만큼의 배고픔이 있는 상태에서 교육을 하고 마무리로 나머지 사료를 주시는 걸로 마무리하시면 되기 때문에 낮 시간에 왔다 갔다 편하게 먹고 하루 먹는 양을 다 먹진 않았기 때문에 배고파서 교육은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80% 자율급식, 나머지 20% 제한급식, 아니면 자동급식기 활용, 문명의 이기를 활용해보자. 하지만 돈이 나간다는 점. 출근할 때는 안 오는데 퇴근해서 잠깐 화장실 가거나 잠깐 안 보이면 온대요. 왜 그럴까요? 알 것 같아요. 놀면 금방 나오니까. 맞아요. 고양이들도 포기해야 되는 상황 또는 답이 없는 상황에서는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잠깐 안 보일 때는 울면 반응해줄 상대가 있고 관심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네, 출근할 때는 포기하는 거고 집에 있을 때는 야! 고양이들도 그 정도는 있어요. 네.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 아, 네, 맞습니다. A씨, 뭐 하세요? 그린리즈 털어요. 압수야. 안 돼. 다른 수치는 괜찮지만 마지막 발표가 하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 올라갈 때 소리를 내면서 올라갑니다. 어떻게 관리하나요? 그리고 신장 하나도 자라다 말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하나요? 물을 곳곳에 두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갈비뼈가 하나 더 있기도 하고 갈비뼈가 하나 더 없기도 하고, 고양이들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척추뼈가 하나 더 있기도 하고 척추뼈가 하나 더 없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들 행동 패턴에 있어서 악소리, 앙소리 내는 것과 상관없고 통증을 유발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높은 곳에 올라가고 내려갈 때 고양이들이 추임새처럼 자!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는 고양이들이 있기 때문에 추임새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갈비뼈와는 상관없는 소리를 내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신장 하나가 자라다 말았다고 했다는데 이거는 온전히 완벽하게 분화가 되지 못한 상태다. 그럼 신장이 하나만 기능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유, 저기 파티로구나. 6개월 단위로 신장 수치 팔로우 하시면서 음수량 충분히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쟤네 입장에서는 있으니까 먹을 뿐이잖아? 있으니까 사냥한 거죠. 네. 사냥에 성공한 거죠. 맞습니다. 날씨는 또 선선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지만 야외 활동하기도 좀 그렇고요. 사람들도 많이 처질 수 있고 조금 울적해질 수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고양이들하고 좀 더 활기찬 시간들 많이 보내시고요. 오늘 라방 끝나면 바로 사냥놀이 고고싱 알고 계시죠? 환절기, 감기, 그리고 코로나19 전염까지 모두 조심하시면서 티셔츠 정보 컨텐츠로 준비하겠습니다. 고양이 티셔츠 다 어디서 산 건지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고양이 반려에 가장 도움되는 채널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이브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 아유, 정신. 야, 이 정도면 하나 주자. 애썼어. 애기씨가 와. 예쁜지만 아시죠? 이렇게 자낙무도한 애입니다. 애기씨가. 네. 자! 장님!